저는 지금 구간부터는 가능하면 소재 중심으로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그 중장기 공급 계약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 됐거든요. 다시 소재 비중을 대폭 늘려야 되는 구간이다. 가장 내년에 좀 주목해야 될 소재 섹터는 쪽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25년, 26년 정도까지로 따져보면 저는 뭐 보통 한 서너 배, 평균 한 서너 배 이상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2025년, 26년에 대한 2차 전지 호황을 사실 많은 분들은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네. 근데 한 가지 좀 이제 여기에서 많이 이제 갈등을 하시는 게 내년부터 이제 좋아진다고 봤을 때 그 중에서도 누구냐, 이제 소재냐, 뭐 장비냐, 뭐 셀이냐. 소재는 뭔가 많이 오른 것 같고 반대로 장비랑 셀은 좀 비교적 많이 안 오른 것 같아서 기회는 있어 보이는데 주도주가 누가 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힌다 이런 고민하시거든요. 소장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실까요? 내년에 일단 배터리 셀 업체들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좋다라는 것은 섹터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또는 밸류체인 안에서도 뭐 가장 좋다 이게 아니라 그 배터리 셀 업체들은 어쨌거나 이게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구간일 거다. 왜냐하면 IRA 세제 혜택을 본격적으로 받는 구간이고, 왜냐하면 그 미국 현지 이제 생산 캐파가 가동이 되면서 그게 생산된 배터리들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 이른바 그 첨단 제조 세액공제라고 하는데 AMPC 그 세액공제 혜택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익단에 반영되는 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LG엔솔, SK온, 뭐 삼성, SDI 다 그 AMPC 세제 혜택에 따른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첫 해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올해 3분기도 배터리 3사들의 실적은 대체로 좋았잖아요. 그쵸. 그 상당 부분의 이유가 AMPC 혜택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올해보다 내년에 훨씬 커질 거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자동차 시장, 전기차 시장이 69% 성장한다고 하면 배터리는 80% 성장할 거고 대부분이 어쨌거나 한국 배터리 업체들 수혜가 될 텐데 그러면 매출도 많이 나지만 거기에 따라서 AMPC 세제 혜택까지 포함하면 이익단이 가파르게 이제 좋아지는 구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 셀 업체들은 저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스몰캡 위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저는 제 포트에 개인적으로 담지는 않는데 그냥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그런 대형주들 투자한다. 그러면 저는 지금 배터리 3사 담는 건 굉장히 좋은 구간 아닐까 생각하고요. 다만 SK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고 또 물적 분할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적 분할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SK온에 이제 상장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뭐 경계를 해야 되긴 하지만 적어도 실적은 되게 좋아질 거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뭐 예를 들어 소재 셀 업체냐, 소재냐, 장비냐 또는 뭐 소재 중에서도 어떤 소재냐 뭐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저는 지금 구간부터는 가능하면 소재 중심으로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재도 담지만 장비주들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구간일 거다. 수주와 실적이 동시에 증가하는 구간일 거다. 이렇게 많이 외쳤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래도 한 뭐 30% 정도까지는 장비주들 담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인데 특히 이제 지난 그 3분기 전에 그러니까 한 8월 말쯤 아마 제가 저희 선대인 TV에서 제가 뭐 방송하면서 아마 이야기도 했던 것 같은데 뭐 에코프로 VM 같은 이런 양극재 업체들 중심으로 그 강물가 하락에 따른 실적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데 뭐 장비 발주가 이제 조만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소재 비중을 좀 상대적으로 줄여놓고 줄인다는 건 뭐 절반 이하로 낮추라는 게 아니라 예전에 있던 비중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소재 비중을 약간 줄이고 상대적으로 장비 비중을 조금 늘리는 식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이게 소재 실적이 악화된 것도 많은데 장비 발주도 안 나왔어요, 제대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생산 캐파 구축 일정도 조금씩 지연된 측면도 있고 또 SK온 같은 경우는 뭐 자금 부족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겹치면서 좀 일정이 지연됐는데 그러다 보니 장비주들이 기대한 만큼의 그런 수주를 많이 못 받았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는 어떤 국면이냐 하면 일부 소재들 같은 경우는 이제 IRA 세제 혜택에 따라서 본격적인 그 중장기 공급 계약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 됐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이 이야기도 이미 제가 뭐 선대인 TV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다시 소재 비중을 대폭 늘려야 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장비는 좀 아쉽지만 지금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게 매력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소재 장비 비중을 이렇게 지금부터는 굳이 높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는 편이죠. 그리고 소재 중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내년에 좀 주목해야 될 소재 섹터는 전액 쪽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전액 쪽으로 보는 이유는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요즘 뭐 워낙 좀 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뭐 예전부터 저는 이런 강조를 했지만 저는 2차 전지 쪽에서 전액 종목들을 꽤 이미 상당한 비중으로 갖고 있고요. 뭐 저희 회원들한테도 이미 소개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감안해서 들으시고요. 뭐 지금 또 이 말씀드린 뷰가 뭐 상황에 따라서 또 뭐 달라질 수 있고 보유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염두에 두고 하여튼 뭐 지금 드린 말씀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제가 전액을 왜 이제 좋게 보냐 하면 전액은 IRA 세제 혜택에 따라서 이제 배터리 컴포넌트로 구분이 되고요. 분류가 되고 그러면 내년부터 당장 미국 현지에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특히 또한 이제 전액 같은 경우는 그 배터리 생산 그 이제 액체잖아요.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래 두면 이게 변질됩니다. 네. 그래서 그 공급 측면에 있어서 배터리 생산 공장 바로 근처에 있는 게 가장 좋고요. 또 이게 유해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운송 과정에서도 상당히 좀 그 위험도가 따르고 트럭킹 비용이라고 하는데 트럭 운송 비용이 그런 유해 화학 물질을 이제 장거리로 이동할 경우에는 상당히 비용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생산 캐파 예를 들면 우리 국내 배터리 3사 부근에 다 위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전액 업체들 지금 공장을 짓고 있거나 앞으로 지을 계획이 있는 데들 보면 다 조지아, 뭐 테네시, 켄터키 뭐 이런 식으로 다 우리 그 배터리 생산 캐파 구축되는 바로 옆에 짓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IRA 세제 혜택에 따라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전액은 미국 현지의 생산 캐파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지금까지는 뭐 중국 업체 거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일본 업체 거도 쓰고 뭐 이랬는데 이제 일단은 중국 업체 걸 못 써요. 국내 배터리 3사들이. 그 물량을 대부분 한국 전액 업체들이 대체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주가 측면에서 보면 되게 조정을 잘 받았거든요. 대체로. 일부 업체들은 뭐 최근에 와서 다시 조금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뭐 전액 업체들 찾아보시면 주요 전액 업체가 한 몇 개가 있는데 그 몇 개 업체들이 저는 다 웬만큼 잘 갈 거라고 보고요. 한 25년, 26년 정도까지로 따져보면 저는 뭐 보통 한 서너 배, 평균 한 서너 배 이상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워낙 많이 주목을 못 받았었던 섹터였잖아요. 주목 못 받아서 오히려 큰 흐름에서 조정을 받았었고요. 그런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IRA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 소재의 특성상 미국 현지에서 이제 생산해야 되고 근데 이 또 소재가 되게 재밌는 게 투자 비용이 그렇게 크게 안 들어요. 그래서 뭐 이제 요즘 현지 분위기, 미국 현지 분위기 보면 그냥 부지는 막 그냥 공짜로 준다는 주들이 넘쳐나니까 거기 가서 그냥
그 생산 공장만 지으면 되는데 뭐 만 톤당 예를 들어서 100억, 200억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부지 만들고 큰 건물 지을 때는 조금 들어가지만 추가로 증설할 때는 그냥 100억, 200억 정도면 그냥 만 톤을 뚝딱뚝딱 그냥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비용 대비 예, 나오는 올릴 수 있는 매출 규모가 상당히 큰 예, 소재 업종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 측면에서 하여튼 전액 업체들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2차 전지라는 산업이 참 예전부터 누가 뭐래도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고 좀 탄탄한 구조적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유망해 보이는 산업인 건 분명 맞으나 꼭 이제 사는 시점에 따라서 네. 참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게 저는 이게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에게 뭐 조금이나마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시장이 흥분해 있을 때는 아무리 이게 그냥 섹터의 성장성에 관한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걸 잘 모르고 주식 투자의 접근법을 잘 익히지 못한 상태의 분들은 그냥 급한 마음에 아 저렇게 성장성이 좋다고 하는데 시장이 막 달아오는데 나만 이렇게 소외되면 안 되지 하고 막 이제 그 오버슈팅 기간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응? 주식을 언제 사야 될까? 조정기라는 것은 예,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기회다. 그리고 그 준비를 하는 것이다. 아니 주식 잘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주식으로 수익을 낸다는 것 자체가 싸게 사서 좋은 종목 싸게 사서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올라가면 비싸게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주식은 쌀 때 사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옷은 발견세일 할 때 사면서 주식은 맨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쌀 때 산단 말이에요. 예. 안 사다 버티고 있다가 뭐 주식 한다는 사람들 막 시니컬하게 비웃다가 야, 이걸로 누구누구 돈 벌었대. 나는 돈 벌었어. 뭐 이런 이야기를 막 들으면 자기도 이제 그때에 이제 그 어떤 탐욕에 사로잡혀서 또는 이른바 포모라고 하죠. 이제 그렇죠. 예, 나만 뒤처질까 봐. 그래서 막 급하게 이제 덥석 달려드는데 그때가 고점이거나 뭐 또 비싼 가격대일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같은 조정이 진행되고 있을 때 하셔야 된다. 예. 그래서 당장 그리고 사서 뭐 한두 주 만에 또는 한두 달 만에 뭐 큰 수익 내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적어도 6개월 이상 예, 바라보고 예, 가능하면 2차전지 섹터에 관해서는 적어도 2, 3년 빅뱅 폭발할 때까지 들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조정 구간은 얼마나 축복받은 구간이에요. 예. 그동안 올해 뭐 연초부터 이제 2차전지 섹터가 달아오를 때 그때 예, 올라타지 못하셨던 분들은 예, 지금이야말로 이제 예, 조정받았으니까 이제라도 조금 이렇게 올라탈 수 있는 구간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만 지금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예, 결국은 기업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기업을 잘 알아야 되고 그 기업을 잘 알아야 예를 들어서 조정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예,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원칙이다.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기업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예, 그 주식을 모아간다고 할 때 이 회사의 향후 실적을 추정해 보니 향후에 한 몇 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뭐 서너 배 정도 이렇게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치더라도 가능하면 좀 싸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이제 매집하는 구간에서는 이게 당장 뭐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지 한 주 후에 어떻게 될지 한 달 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거는. 오히려 2년, 3년 후는 워낙 이제 뭐 지금보다 실적이 가파르게 성장해 있을 걸 알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가격보다는 뭐 몇 배가 올라 있는 게 정상이다. 이런 식의 이제 가늠은 해볼 수가 있지만 이게 뭐 한 주 후, 한 달 후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전 몰라요. 저는 그런 걸로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피곤하기만 하지 뭐 그런 걸 예측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리고.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잘 안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가격 흐름을 잘 모른다고 하면 모르기 때문에 이게 그 매수하는 구간에서도 그냥 분할해서 예, 점진적으로 매수하면 되고요.
그래서 목표 비중을 채워가시면 되고 만약 매수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주가가 좀 올라버렸다. 그러면 원래 업사이드가 한 4배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3배로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원래 한 뭐 1억 원어치 담으려고 했다가 한 8천만 원어치만 담는 거고 거꾸로 예, 매수하는 구간에서 주가가 자꾸 떨어진다. 그걸 싫어할 이유가 없는 게 아니 그러면 원래 한 4배 정도 생각했던 게 한 5배 정도 업사이드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10,000원에도 좋다고 생각했던 주식이 예를 들어서 9,000원, 8,000원, 7,000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떨어지는 만큼 더 담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한 1억 원어치 담으려고 했다가 한 1억 2천만 원, 3천만 원어치 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분할 매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그 공부가 잘 되신 그런 기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골라 담아서 제가 대체로 늘 강조하지만 한 개인 투자자는 대략 한 6, 7개 정도의 종목을 하나하나 충분히 공부하신 다음에 잘 골라 담아서 그걸 비중을 실어 놓고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특히 2차 섹터 경우에는 최소한 하여튼 25년, 26년 빅뱅 폭발 때까지 들고 간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저는 분명히 어떤 다른 뭐 단타 투자를 하든 모멘텀 플레이를 하든 테마 추종 투자를 하든 뭐 스캘핑을 하든 등등 모든 투자 방식을 압도하는 대부분의 평균적인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는 가장 마음 편하면서도 가장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거는 향후의 실적 성장에 따라서 뭐 한 2, 3년, 3, 4년 후까지 주가가 몇 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종목들을 여러 개 골라 담아서 그 각각의 비중을 실어 놓고 투자해서 그 2, 3년 후, 3, 4년 후까지 큰 흐름에서 그 들고 가는 전략. 이게 성과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많은 수익을 누적해 온 거거든요. 마음도 제일 편해요. 마음도 제일 편하고, 그리고 신경 쓸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그 기업들만 모니터하면 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게 2, 3년 들고 가라고 해서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런 오버슈팅 구간이 나오면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제 100을 갖고 있다 그러면 뭐 2, 30% 또 뭐 워낙 슈팅이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뭐 한 좀 40% 경우에 따른 40% 이상까지도 조금 수익을 실현했다가 그게 조정받으면 다시 그 수익 실현했던 현금을 가지고 더 싸게 더 많이 매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처음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2, 3년 지났을 때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오버슈팅 기간에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 조정이 왔을 때 지금처럼 조정이 와 있을 때 점진적으로 또 이 분할 매수해서 추가로 이렇게 담으면 오히려 길게 봤을 때 성과가 나고 그러니까 더 많은 주식 수를 확보해서 2, 3년 지났을 때 결과가 더 좋겠죠, 사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보니까 뭐 저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회원분들 제가 상대해봐도 그렇고 이게 멘탈이 단단하게 유지되면서 잘 가더라고요. 조정이 왔을 때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뭐 겁을 먹거나 좀 이렇게 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기업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냥 조정받은 것 자체로 이제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나는 이 기업을 잘 알고 투자했는데 그리고 지금이 되게 좋은 추가 매수 기회인 건 알겠는데 현금이 없어. 그러면 진짜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정하게 현금은 가능하면 오버슈팅 구간에서 특히 오버슈팅 구간에서는 일정하게 수익을 실현해서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두는 것이 길게 보면 좀 더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멘탈 안 깨지고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비결인 것 같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중장기 투자의 원칙을 훼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투자하면서도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선대 소장님과 함께 여러분들 응원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 행복 되세요.